병원에서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을 때 숫자 하나가 내 미래를 단정짓는 것 같아 숨이 막히셨나요? 콜레스테롤 클래리티는 그 두려움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LDL 한 줄만으로 위험을 예측하지 말고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신호 HDL과 중성지방의 균형, 염증, 인슐린 저항성을 함께 보라고 말하죠. 오늘 대사증후군의 안개를 걷고 내 몸의 언어를 읽는 법을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숫자들이 삶을 바꾸는 나침반이 됩니다. 지미 무어는 수치에 흔들렸고 에릭 웨스트먼 의사는 환자들의 삶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좌절과 한 임상의의 관찰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했죠. 공통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악당이 아니라 맥락 속 전달자라는 것. 대사증후군에서는 특히 인슐린의 신호를 읽지 못하면 거짓 경보에 휘둘립니다. 오늘 영상은 그 오해를 푸는 여정의 로드맵입니다. 복부 비만,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 혈압과 공복혈당의 상승. 5개 중 셋이 모이면 대사증후군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피곤함과 식후조름, 배둘레가 먼저 말해주죠. 그러나 속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연료를 비축하라며 혈류에 기름을 띄웁니다. 이것이 콜레스테롤 혼란의 배경입니다. 표면 숫자만 보면 놓치는 본질. 이제 뿌리를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과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몸은 절박할수록 운반 트럭을 더 보냅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거나 혈관벽이 손상되면 LDL이 늘 수 있죠. 불이 나면 소방차가 많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소방차를 탓하기 전에 불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책은 트럭의 수보다 교통 상황을 보라고 조언합니다. 대사증후군의 교통체증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LDL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입자수가 많고 크기가 작은 밀도 LDL은 혈관 틈새에 끼기 쉽고 산화에 취약합니다. 반대로 크고 넉넉한 입자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죠. 이 책은 LDL-P 입자수와 아포비 같은 지표, 그리고 중성지방 대 HDL 비율이 힌트를 준다고 말합니다. 단일 수치의 공포에서 벗어나 입자의 성격을 묻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은 대사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탄수화물 과잉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할수록 중성지방이 오르고 HDL은 내려갑니다. 많은 연구에서 이 비율이 심혈관 위험과 연관됨이 관찰되었죠. 당신의 용지에 두 숫자가 있다면 그 사이의 대화도 들어보세요. 비율이 낮아질수록 혈관의 교통이 정돈되어 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지만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 저장 신호가 과열됩니다. 간은 중성지방을 만들어 혈류로 내보내고 작은 LDL이 늘죠. 식후 졸음, 밤의 갈증, 허리둘레 증가는 이 지휘자의 박자를 드러냅니다. 콜레스테롤 혼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인슐린입니다. 당신의 피로도, 식습관, 수면이 이 신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짚어봅니다. 이 책은 더 많이 검사하라가 아니라 더 잘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LDL, HDL, 중성지방만 볼 게 아니라 아포비, LDLP, HSCRP, 공복 인슐린, A1C, 허리 둘레를 합쳐 한 장의 이야기로 읽으세요. 각각의 수치는 단어이고 문장으로 엮여야 의미가 됩니다. 해석이 어려우시다면 의료진과 함께 지도를 펼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중계보다 허리둘레가 더 솔직할 때가 있습니다. 키 대비 허리둘레가 절반을 넘기면 내장 지방이 대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울 앞에서의 작은 자각은 큰 변화를 부릅니다. 숫자에 지치셨다면 오늘 허리둘레를 재고 기록해보세요. 그 선은 당신의 혈관과 간, 췌장의 대화를 조용히 들려줍니다. 빵과 주스로 시작한 날과 달걀과 아보카도로 시작한 날, 당신의 포만감, 집중력, 점심 전 배고픔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책은 탄수화물 중심 식사가 중성지방을 밀어올리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긴 포만과 안정적 에너지를 준다고 말합니다. 내 몸의 데이터를 넣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실험입니다. 내일 아침 실험해 보시겠어요? 책은 포화지방에 대한 단정적 유죄 판결에 의문을 던집니다. 포화지방 자체보다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될 때의 대사 환경이 문제일 수 있다고 하죠. 또한 개인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LDL-P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락과 개인화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식단을 시도하실 때는 검사를 통해 변화를 확인하고 의료진과 상의해 안전하게 조절하세요. 달걀 노른자를 향한 오래된 경계심 여전히 가지고 계신가요? 최근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전합니다. 간이 스스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진 않습니다. 특정 유전적 요인이나 대사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어 변화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탕과 흰가루 음식은 혈당과 인슐린을 급격히 올리고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들어 혈류에 띄웁니다. 작은 LDL이 늘고 염증이 타오릅니다. 대사증후군에서 이 조합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식단을 바꿀 때 무엇을 더할까보다 무엇을 덜할까부터 정하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 장바구니에서 가장 달콤한 유혹 하나만 덜어내보세요. 식용유의 선택은 혈관의 공기질과 닮았습니다. 다량의 오메가 6 기름은 과열된 조리와 만나 산화부산물을 만들 수 있고 이는 염증의 연료가 되곤 합니다. 책은 정제 탄수화물과 불안정한 기름의 조합을 경계하라 전합니다. 포와 단일불 포와 지방, 견과 올리브유 아보카도 같은 자연식품에서 균형을 찾는 접근이 소개됩니다. 개인 반응은 반드시 기록하세요. 혈관의 염증은 통증 없이도 오래 타오릅니다. HS, CRP 같은 지표가 그 열기를 보여줍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과식과 좌식 생활은 불쏘시개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종종 이 불을 진압하러 달려온 소방대였을 뿐이죠. 불길을 낮추는 일, 즉 생활의 균형을 되찾는 일이 콜레스테롤의 오해를 푸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검진에서 묻고 싶은 질문을 준비해 보세요. 아포비나 LDL 피로 입자수를 HDL과 중성지방으로 대사 맥락을 HSCR 피로 염증을 공복 인슐린과 A1C로 당 대사를 함께 보자는 제안입니다. 필요시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 CAC로 누적 위험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도 있죠. 검사 선택과 해석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하루는 숫자를 빚는 공방과 같습니다. 아침의 선택이 점심의 혈당을, 오후의 걷기가 저녁의 혈압을, 밤의 수면이 다음날의 인슐린을 만듭니다. 책은 식단만이 아니라 하루의 질을 강조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작은 반복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의 반복을 바꾸면 다음 검사지는 다른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근육은 혈당의 안전판이자 대사의 엔진입니다. 접시의 중심에 단백질을 놓으면 포만감과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와 그리스식 요거트 등 당신에게 맞는 원천을 고르세요. 단백질은 줄이는 영양소가 아니라 기둥입니다. 개인의 신장 기능이나 질환 상태가 있다면 섭취량은 의료진과 상의해 조절하세요. 색색의 비전 분채소는 혈당에 큰 파도 없이 섬유와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가지, 버섯, 상추, 섬유는 담즙산을 붙잡아 배출을 돕고 장내 미생물은 이를 먹고 짧은 사슬지방산을 만들어 대사를 지원합니다. 채소는 곁가지가 아니라 기본 바탕입니다. 기름은 촉매처럼, 양념은 악센트처럼 더해주세요. 지방은 맛의 운반체이자 포만감의 지지대입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 올리브, 적절한 버터 사용 등 가공적은 원형식품에서 선택해보세요. 대사증후군에서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이 열쇠입니다. 지방을 늘릴 때는 정제 탄수화물을 동시에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반응을 기록하며 균형점을 찾아가세요. 간식은 혈당 롤러코스터의 시동일 때가 많습니다. 단백질과 지방 기반의 간식 삶은 달걀, 견과 한 줌, 그릭 요거트, 후만감이 오래 갑니다. 혹은 간식을 없애고 식사의 질을 높이는 선택도 좋습니다. 배고픔의 시간표를 기록해보세요. 배고픔이 습관인지 신호인지 구분되면 간식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식후 10분 걸음은 근육이 포도당을 끌어들이는 문을 엽니다. 가팔은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개입이지요. 점심 후 계단 한층, 저녁 후 동네 한 바퀴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일관성이 쌓이면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이 말없이 변합니다. 운동은 처방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공복 시간을 늘려 인슐린 신호를 쉬게 합니다. 하지만 대사증후군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거나 저혈당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과 그렐린 같은 식욕 호르몬이 뒤집힙니다. 다음날 달콤하고 바삭한 음식을 찾게 되죠. 책은 수면을 대사 조절의 토대로 놓습니다. 취침 전 빗줄이기, 규칙적 기상, 침실 온도 낮추기 같은 작은 습관이 인슐린과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밤의 회의가 순조로울수록 낮의 숫자가 고요해집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통해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꺼내고 식욕을 달달한 것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루 3분의 호흡, 잠깐의 햇빛, 짧은 스트레칭은 신호를 재설정합니다. 책은 먹는 것만큼 느끼는 것을 돌보라 권합니다. 심장 박동 변이도 같은 도구는 스트레스 회복력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LDL 수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식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보일 수 있죠. 피로, 추위를 탐, 피부 건조 같은 신호가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보세요. 책은 콜레스테롤을 해석할 때 호르몬 축을 함께 고려하라고 말합니다. 숫자는 서로 얽혀 하나의 이야기로 읽혀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에서 혈압은 종종 인슐린 저항성과 맞물립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낮추고 체액 균형이 재조정되면 혈압이 안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복용 중 변화는 반드시 의료진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분, 칼륨, 마그네슘의 균형과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살펴보세요. 공복 인슐린은 몸이 당을 처리하기 위해 얼마나 힘을 쓰는지 보여줍니다. A1C는 지난 몇 달의 평균 혈당을 들려주죠. 검사를 통해 출발점을 알고 변화를 추적하세요. 목표는 특정 숫자가 아니라 방향과 일관성입니다. 해석은 의료진과 함께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CAC 점수는 혈관벽의 석회화 정도를 보여주는 스냅샷입니다. 위험을 0과 1로 나누는 심판이 아니라 맥락을 더하는 사진에 가깝죠. 나이, 가족력, 지질 프로필, 염증과 함께 해석하면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촬영 여부와 주기는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우리는 더 안다고 해서 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책은 약물에 대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스타틴과 같은 약은 특정 위험군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과 개인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의 위험도와 선호, 생활 변화의 가능성을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주치의와 논의하세요. 약은 지우개가 아니라 연필입니다. 전략은 함께 그려야 오래 갑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니아신은 HDL을 올릴 수 있지만 모두 맞는 키는 아닙니다. 약물 보충제의 선택은 기존 질환과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간, 혈당, 요산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보충제는 활용 점정이 아니라 마지막 한 획입니다. 먼저 토대를 세우고 전문가와 상의해 추가하세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담즙산을 붙잡아 배출을 돕고 간은 새 담즙을 만들며 콜레스테롤을 재활용합니다. 귀리, 치아시드, 채소와 콩류의 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잔치를 열어 대사 부산물을 개선합니다. 물과 함께 섭취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변화는 미세하지만 꾸준함이 큰 곡선을 그립니다. 장내 미생물은 담즙산을 변형하고 그 신호는 간과 지질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채소, 발효식품, 다양한 식물성 식품은 이 생태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책은 한 가지 영웅식품 대신 다양성과 일관성을 제안합니다. 장이 평온할수록 대사도 평온해집니다. 당신의 접시에 작은 무지개를 올려보세요. 수분과 전해질은 대사의 배경음악입니다. 저탄수화물로 전환 시 수분이 빠지며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피로, 쥐가 난다면 전해질 신호를 의심해 보세요. 짠 국물 한 컵, 미네랄물, 잎채소와 견과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중이라면 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외식 자리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단백질 중심의 메인, 튀김 대신 구이찜, 소스는 따로, 겹빵은 과감히 패스, 전분은 절반으로, 채소는 2배로, 덜 달게, 소스는 옆에 한마디가 당신의 혈관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완벽보다 일관성이 승리합니다.
오늘 메뉴에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으세요. 식탁은 관계의 무대입니다. 변화를 시작할 때 금지보다 도움을 이야기해 보세요. 포만감이 오래가고 피곤이 줄었다는 체감, 수치의 작은 개선을 공유하면 지지가 생깁니다. 책은 완벽한 합의보다 작은 동맹이 실천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설득이 아니라 공감 제약이 아니라 선택의 언어를 쓰세요. 먹은 것, 움직임, 수면, 기분, 허리둘레와 아침 체중, 간단한 혈압, 하루 1분의 기록이 패턴을 드러냅니다. 변화는 기억보다 기록에서 태어납니다. 책이 전하는 핵심은 명료함입니다. 명료함은 쓰는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의 데이터를 모아 내 몸의 문장을 읽어보세요. 정체기는 신호입니다. 수면이 줄었는지, 간식이 늘었는지, 걷기가 빠졌는지를 점검하세요.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을 미세 조정하거나 단백질을 충분히 확보해 보세요. 주 1회 식후, 산책을 2번으로 늘리는 것처럼 작은 바람만 바꿔도 배가 다시 움직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조정이 해답입니다. 과식한 날, 예전엔 자책으로 끝났다면 오늘은 수분과 걷기, 일찍 잠들기로 마무리해 보세요. 다음 날 가벼운 단백질 중심 식사로 리셋하면 됩니다. 책의 메시지는 단 하나, 방향을 잃지 말자는 것. 실패는 방향을 재확인하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중성지방 240, HDL 40이라면 비율은 6. 이 수치는 대사 스트레스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성지방 100, HDL 60이라면 비율은 1.7. 맥락은 한결 차분합니다. 숫자를 적고 비율을 계산하세요. 단, 해석은 전체 그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생활, 가족력, 염증 지표와 함께 의사와 상의하세요. 아포비는 동맥으로 향하는 입자수를 대표합니다. LDL-P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죠. 총 콜레스테롤이 낮아도 아포비가 높다면 입자 교통량이 많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식단과 생활, 염증을 함께 점검하고 전략을 의료진과 조율하세요. 방향을 잡으면 숫자는 따라옵니다. 허리둘레 102cm, 중성지방 260, HDL 38. 그는 아침을 달걀과 채소로 바꾸고 식후 1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8주 후 허리둘레는 6cm 줄고 중성지방 160, HDL 45로 변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기록은 용기를 키웠고 수면을 챙기자 계단 오르기가 가벼워졌죠. 작은 반복이 큰 지도였습니다. 늦게 자고 새벽에 깨던 그녀. 간식을 줄여도 변화가 작았습니다. 취침 루틴을 만들고 밤 11시 전에 불을 끄고 아침 햇빛을 5분 쬐었습니다. 6주 후 HSCRP가 낮아지고 피로가 줄며 식욕의 파도가 잦아들었습니다. 책이 말한 하루의 질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가족력과 수년의 스트레스, 복부 비만, CAC 촬영을 앞두고 심장이 두근댔죠. 결과가 나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 수면, 식사, 운동, 혹은 약물과 함께 갈까? 숫자가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맥락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우선으로 두시겠습니까?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점수는 낮았지만 피로와 졸림은 분명 신호였습니다. 사진은 안심을 주었고 동시에 경로를 바꾸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나는 수면과 식후 걷기를 최우선에 두고 탄수화물의 질을 다듬었습니다. 숫자는 괜찮다 말했지만 몸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속삭였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단백질과 채소, 건강한 지방을 채워 넣었습니다. 장보기 목록에 달걀, 생선, 잎채소, 올리브유, 견과, 베리를 적어봅니다. 식후 10분 걷기, 취침 30분 전 스크린 오프를 계획합니다. 목표는 체중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7일이면 몸은 분명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1일차 아침 단백질 중심, 3일차엔 식후 졸음이 줄고 5일차엔 야식 생각이 옅어집니다. 7일차 허리둘레가 1cm 줄고 기상시 맥박이 낮아졌다면 훌륭한 신호입니다. 변화는 숫자를 앞서갑니다. 당신의 일주일, 어떤 문장을 쓰고 있나요? 기록으로 답을 남겨주세요. 한 달 후, 당신의 검사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내려오고 HDL이 오르고 피로가 누그러지는 것.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소음이 줄었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콜레스테롤은 적이 아니라 신호였고 당신은 그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 명료함이 생활을 지켜줍니다. 이제 전략을 동반자와 나눌 시간입니다. 검사 결과와 기록을 챙겨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필요하다면 아포비, LDLP, HSCRP 같은 지표를 논의하고 약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춥니다. 치료는 지침서가 아니라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과 당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만남. 거기서 해답이 자랍니다. 오늘 숫자 뒤의 진실을 함께 걸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맥락 속 신호이며 대사증후군의 열쇠는 인슐린과 생활의 리듬에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함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실천을 선택해 주세요. 식단이나 약물 검사 변경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활력이 오늘의 선택에서 자랍니다.